이참에 확실히 말할게요. 민폐예요. 휠체어 탄 사람을 신경 쓰면서 여행을 하라니 전 사양해요. 제 이름은 타나카 쇼코, 32살 전업주부예요. 같은 나이에 남편인 유이치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택에 살고 있어요. 반년 정도 전에 저희 집에 딸이 태어났는데 타이밍 좋게 가족 다 같이 살 수 있는 사택이 한 곳 비어서 이사하게 된 거죠. 저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 더 설명해야 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서포트 덕분에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내는 사택은 평범한 아파트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같은 사택에 사는 부인들, 엄마 친구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커뮤니티라고 해도 정기적으로 카페와 식사 자리를 갖거나 1년에 한 번 여행을 가는 정도. 엄마들끼리 서로 아이를 돌봐주거나 육아 상담을 하기도 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 장애에 대해서도 이해해줘서 딱히 불쾌한 경험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쇼코씨, 그거 들었어? 네? 그거라니요? 4층 집에 새 가족이 온대. 4층은 꽤 좋은 집이었죠. 그렇다는 건 높은 사람인가요? 인사부 부장님네 가족이래. 그렇군요. 잘 아시네요. 왜, 우리 남편이 인사부잖아. 즉, 우리 남편의 상사가 온다는 거지. 그렇군요. 이름도 아시나요? 이케다 씨라고 했던 것 같아. 아내랑 한 살이 된 아이가 있대. 아, 저희 애랑 비슷하네요. 부장님은 40대인데 아내는 아직 20대라나 봐. 꽤 젊은 것 같아.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즉, 새 거주자가 온다는 거였어요. 남편분은 그럭저럭 직급이 높은 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새 동료가 늘어나는 건 저희로서도 대환영이었죠. 저희 애랑 비슷한 나이에 아이가 있다고 하니 아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이케다 씨가 이사 오는 날, 저는 우연히 볼 일이 있어 외출하느라 인사는 하지 못했지만 야마다 씨가 나중에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이케다 씨네 댁에 인사하고 왔어. 그렇군요. 저도 조만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이케다 씨도 포함해서 다 같이 차를 마실 예정이니까 그때 인사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잘 됐네요. 참고로 어떤 분인가요? 이름은 치아르 씨고 내가 본 느낌으로는 아마 원래 호스티스를 하던 분이 아닐까 해. 아, 조금 화려한 느낌인가요? 맞아. 그래도 좋은 사람 같았어. 좀 가벼운 말투였지만 빈정대는 것도 아니었고. 다행이네요. 제가 말하는 게 서투른 편이라 그런 분이 있으면 고맙죠. 그렇네. 그럼 내일 모레 잘 부탁해.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화려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부침성이 좋아 보인다는 것. 그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일 모레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자리가 치하루 씨와의 첫 대면이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타나카 쇼코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녀는 제 휠체어를 보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 반응은 자주 있는 일이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건 아주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런 때는 먼저 다리에 대해 설명하는 게 가장 좋아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항상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요. 아, 네. 최대한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다소 차가운 반응에 당황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휠체어에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조만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얄팍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이 차를 마시러 갈 때 저는 가게 내부에 따라서는 들어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자주 가는 가게여도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치! 꽤 크게 혀 차는 소리가 들려요. 뒤에 있는 건 치하루 씨였죠. 처음에는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모습을 최대한 시야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불편한 일이 있으면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는 걸 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 같이 대화할 때는 아니, 제 남편은 쓸데없는데 돈을 쏟아붓는 타입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비싼 아이언 같은 걸 사더라고요. 치하루 씨가 남편의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모처럼이니 여기서 가까워져야겠다고 생각해서 대화에 끼어들었죠. 우와, 이케다 씨네 댁도 그러군요. 저희 남편도 골프를 좋아해서 공감돼요. 아, 그런가요? 방금까지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화에 참여하자마자 표정을 지우는 치하루 씨.
그녀가 저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확정난 순간이었어요. 이런 태도이니 물론 다른 엄마 친구들도 눈치채고 있었죠. 야마다 씨가 걱정되셨는지 이런 라인을 보내주셨어요. 저기 치하루 씨랑 무슨 일 있었어? 오지랖일지도 모르지만 분위기가 좀... 죄송해요. 불편하게 만들었죠? 제가 뭘 한 건 아니에요. 애초에 거의 대화한 적도 없고요. 그럼 혹시 휠체어 때문인가? 확증은 없지만 아마도요? 어이가 없네. 그렇게 편협적인 사람이었구나. 가능하면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이해해요. 그랬다간 괜히 틀어지면 남편분의 입장이 위태로워지죠? 맞아.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괜찮아요. 사택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커뮤니티는 이런 문제도 동반하기 마련이죠. 남편의 직급이 자연스럽게 엄마 친구들의 피라미드로 집결화된다는 점.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치하루 씨의 남편분이 저희 커뮤니티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어요. 그러니 야마다 씨를 포함해 다른 엄마 친구들이 경솔하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불평을 하면 사이가 더욱 틀어지게 될 거라는 건 명백하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잠시 동안 카페나 식사 모임 자리를 사양하기로.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다행히 야마다 씨를 비롯해 다른 엄마 친구들과는 이미 친구 관계를 쌓아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러 가거나 장을 보러 갈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치하루 씨와 다른 아내분이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고 말았어요. 아, 그 쇼코 씨였나? 그 사람이 있으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해서 귀찮단 말이지. 당연하다는 듯이 참여하는 게 뻔뻔하다고 생각했어. 치하루 씨가 제가 방해된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솔직히 속상했어요. 몸이 이렇게 된 후로 안 좋은 일이 많이 겪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안 좋은 말을 듣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 솔직히 완전히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뼈아프기도 해요. 확실히 제 몸 때문에 다른 분에게 불편이 가는 건 틀림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걸 민폐로 여기는 사람은 없었지만 어쩌면 탐탁치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은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조금 우울해하던 어느 날 연례 행사인 여행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작년에 참여하고 올해도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치하루 씨 일이 있어서 조금 고민했어요. 하지만 야마다 씨가 이렇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올해 여행 참여할 거지? 총대가 슬슬 답변 달라고 있어.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솔직히 고민 중이에요. 치하루 씨 때문이야? 네. 쇼코 씨가 같이 있는 게 괴롭다면 무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치하루 씨나 우리를 배려해서 그런 거라면 꼭 참여해주면 좋겠어. 하지만 역시 민폐가 아닐까요? 나도 다른 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은 없어. 아니면 우리 태도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같이 가자. 현지에서는 치하루 씨와 따로 행동하면 되잖아. 감사합니다. 그럼 꼭 참가하고 싶어요. 야마다 씨에게 격려받아 저는 여행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치하루 씨도 같이 가게 되었지만 너무 신경 쓰는 것도 좋지 않으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당당히 나가기로 했죠. 하지만 제가 여행에 참가한다는 걸 알게 된 치하루 씨는 아니나 다를까 이런 라인을 보내왔습니다. 저기 여행에 참가한다고 들었는데 진심인가요? 네, 진심이에요. 저기요, 이참에 솔직히 말하겠는데 민폐예요. 휠체어를 탄 사람을 돌보면서 여행을 하는 건 사양이에요. 번거롭고 무엇보다 부끄러워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냥 사실이니까요. 스스로도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게 좋을걸요?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야 그렇게 말하겠죠. 솔직하게 민폐라고 말할 용기가 없을 테니까요. 치하루 씨는 저한테 참가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세요. 왜 제가 그 말에 따라야 하나요? 일단 물어보겠는데 제 남편 직급은 아시나요? 인사부의 부장님이셨죠? 그래요. 그쪽 남편분은? 기획부의 계장인데요. 하지만 그건 남편들끼리 일이지 저희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런 명분이 통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제가 한마디 하면 단번에 남편분의 입장이 나빠질지도 모르는데요. 고작 여행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건가요? 정말 비겁하게 말씀하시네요. 스스로 하는 말이 비상식적이라는 걸 모르시나요?
비상식적이든 뭐든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볼게요. 답장은 되도록 빠르게 부탁해요.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거부당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꺾일 것 같아집니다. 모처럼 굳은 결의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삐걱거리는 관계인 저희가 같이 여행을 가면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민폐겠죠. 그럼 차라리 제가 물러서야 하나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던 때 남편인 유이치에게 이런 라인이 왔어요. 여행이 다음 주 주말이라고 했나? 토요일 1박 2일이야. 그렇구나. 나는 일을 완벽히 마치고 혹시라도 주말에 출근한 일이 없게 할 테니까 나랑 공주님 걱정은 하지 말고 즐기고 와. 고마워. 근데 어쩌면 안 갈지도 몰라. 혹시 이케다 씨의 아내한테 무슨 말 들은 거야? 어떻게 알았어? 야마다 씨가 알려주셨어. 아내가 곤란해하는데 남편인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라고 혼나버렸어. 아니야, 내 문제잖아. 그렇게 쓸쓸한 소리 하지 마. 다음 주 일요일에 잠깐 시간 좀 내줄래? 다음 주 일요일, 저는 남편과 함께 이키다 씨네 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쩔 셈인 건지 모르는 상태로요. 아무튼 남편이 말하는 대로 그녀의 집을 방문하자. 네, 무슨 볼일이죠? 맞이하러 나온 치하루 씨가 노골적으로 불쾌한 소리를 던집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치하루 씨.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죠? 시오코의 남편인 유이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내와 당신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남편한테 울며 매달렸나 보네. 딱히 당신들이랑 할 말은 없어요. 에이, 그런 말씀 마시고. 끈질기네, 돌아가라니까. 얘기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문전박대 당할 뻔했는데 집 안쪽에서 어떤 남성이 상태를 보러 나왔어요. 남편인 케이타 씨입니다. 뭐야, 아침 대바람보다 큰 소리네. 아니, 타다카 씨, 죄송합니다, 이런 차림으로. 귀찮다는 듯이 나왔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 자세로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케이타 씨. 그걸 본 치하루 씨는 벙쪄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케이타 씨는 부장, 남편은 계장이라 직급은 명백히 상대 쪽이 위입니다. 그런데도 왜인지 부장인 케이타 씨가 남편에게 저 자세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아내분이 저희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를 위해 응어리를 해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아내가요? 네, 라인으로 뭐라고 했다고 했지? 그게... 괜찮아, 나를 믿어.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어서 저는 용기를 내서 사실을 말하기로. 장애인이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다. 같이 여행이라니 절대 싫다라고 하셨어요. 제 말을 들은 케이타 씨가 치하루 씨를 노려봅니다. 정말 그렇게 말한 거야? 무례한 것도 정도가 있지? 잠깐만 기다려봐. 애초에 왜 부장인 당신이 저 사람한테 저 자세로 나가는 거야?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사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우선 저는 남편이나 케이타 씨가 근무하는 회사 사장의 딸이에요. 다시 말해 남편은 후계자 후보라는 거죠. 하지만 이걸 아는 건 사내에서도 극히 일부의 사람뿐. 물론 다른 엄마 친구들도 몰라요. 결혼 전에 남편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지극히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결혼 상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어떤 조건을 내걸었어요. 하나는 당신 회사에서 일할 것, 또 하나는 후계 후보라는 직함을 빼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과를 올리는 거였어요. 즉 저와 결혼해서 후계가 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라는 것. 이로 인해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이직자로서 저희 회사에 들어와 약 5년 동안 자기 능력으로만 계속해서 성과를 내야 했어요. 그 노력이 바로 며칠 전에 아버지에게 인정받아 다음 달에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발표될 예정이었죠. 그리고 새로 설립한 지사 중 하나를 남편이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사에 배속되는 부장 중 한 명이 눈앞에 있는 이케다 케이타 씨.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남편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즉, 곧 남편은 케이타 씨의 보스가 될 것이 확정된 상태고 그렇게 생각하면 치하루 씨의 행동은 위험하다는 수준 정도가 아닌 거죠. 대충 설명을 들은 치하루 씨는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고 마지막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도 사과해, 이 바보야. 죄송합니다. 케이타 씨의 강요로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억지로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저는 이걸로 넘어가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그럴 수는 없겠죠.
완전히 케이타 씨의 신뢰를 잃은 치하루 씨에게는 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당연히 여행도 갈 수 없었고 엄마 친구 사이에서 교류하는 것도 쉽지 않아졌을 거예요. 저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까지 그녀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도 아니라서 딱히 문제는 없었어요. 결국 이전처럼 교류를 즐기게 되었고 물론 여행에도 참가했어요. 완전히 이전대로 돌아온 거죠. 치하루 씨 쪽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 결국 이혼하기로, 친권도 받지 못하고 혼자 이 사택을 떠났다고 해요. 그나저나 치하루 씨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갑자기 이혼이라니. 여행에 가기 전부터 우리랑도 전혀 대화하지 않게 됐잖아. 가장 미움받던 저에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러게, 근데 솔직히 속 시원해. 그렇게 평화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별로야. 심지어 이유가 휠체어라서 라니 믿기지 않아. 쇼코씨의 좋은 점을 모르다니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사택에 이사 오길 정말 잘했어요. 내일 점심도 기대된다. 저는 정말 멋진 엄마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저는 SNS 휠체어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번 트러블에 대해 얘기하니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어요. 반대로 그렇게 지켜주는 엄마 친구가 있었다는 것,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예요.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것만으로 행동이 제한받고 그 중에는 역 플랫폼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하철 타지마! 라고 소리친 적도 있다고 해요. 아직 저희는 사회적으로 입장이 약하지만 여러분도 부디 휠체어 이용자를 봤을 때 도와달라고까지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주시면 기쁠 거예요. 좋았어. 이번 주말은 같이 드라이브라도 갈까? 항상 여러 곳에 데려가줘서 고마워. 당신과 결혼해서 난 정말 행복해. 나야말로. 앞으로도 잘 부탁해, 쇼코.